안녕하세요. 저는 유럽 스페인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4년 차로 일을 하고 있는 릴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금요일 오후 5시예요. 저는 퇴근을 한 상태고 제가 다음 주에 작년 한 해 업무 성과 평가와 연봉 협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업무 성과를 좀 정리를 하다가 연봉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4년 차고 처음에 프로덕트 매니저로 입사를 했을 땐 프로덕트 매니저로 관련된 경력이 없었고요. 테크 회사에서 일했는데 다른 분야에서 다른 팀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고 디벨로퍼 개발자들하고 일한 적도 없었고요. 거의 프로덕트 매니저로서는 완전 주니어로 입사를 해서 지금은 그때보다 연봉을 2.5배 받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제 스스로 엄청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연봉 협상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디서 제가 읽었는지 어떤 쇼츠에서 봤던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공감을 했던 이야기를 들은 게 당신은 회사에서 성장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뭔가를 배우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직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면 그것도 오케이. 내가 뭔가 승진을 하거나 뭔가 회사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것도 오케이. 내가 그 나머지는 아니어도 돈을 원하는 만큼 벌고 있다? 그것도 오케이. 근데 그 어느 것도 아닌 상태라면 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조사입니다. 그게 사내 조사가 됐던 시장 조사가 됐던 ask around를 해야 돼요. 물론 그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 연봉을 오픈하면 문제가 되게 계약서에 써 있을 수 있죠. 보통 유럽은 그렇지는 않아요. 되게 불편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엄청 편하진 않아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연봉을 나에게 물어봤을 때 되게 쇼크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왜 그걸 알려고 하지?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영국 친구들하고 일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되게 영국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물어보고 내 연봉을 까발리는 거에서 별로 크게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좀 차이점을 느꼈고 물론 회사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현재까지 영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는 연봉에 대해 말하는 것에 크게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저희 회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처음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주니어로 물론 들어왔죠. 제가 주니어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니어 타이틀도 아니고 그냥 프로덕트 매니저로 들어온 그냥 생 주니어였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3월에 입사를 해서 지금은 회사가 좀 구조가 바뀌어서 그렇진 않은데 당시에는 스핀오피스에서는 매년 연말마다 연봉 얘기를 하는 그 절차가 있었어요. 그게 그냥 그때 당시 룰이었어요. 근데 저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연봉 인상을 받은 케이스예요. 일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애가 무슨 엄청난 성과를 냈겠어요. 근데 어쨌든 연봉을 협상을 했어요. 연봉을 그때 당시에는 제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넘버가 있었는데 그냥 그쪽에서 제시한 그게 비슷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케이를 한 거죠. 그때가 제 처음 어떤 연봉 협상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저는 되게 만족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고 나서 새로운 프로덕트 매니저가 들어왔어요. 같은 프로덕트 매니저 타이틀이고요. 그렇다고 그 전에 그렇게 막 엄청 프로덕트 매니저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링크드인 그 이력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엄청 프로덕트 매니저로 경력이 있게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재밌는 게 연봉을 엄청 물어보고 다니고 자기 연봉 협상하는 얘기를 엄청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그 사람 온보딩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훨씬 주니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일을 잘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근데 연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까발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연봉을 얘기하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What the?
너무나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되게 두루뭉실하게 그래도 비슷한 내 연봉 레벨을 말을 하면서 되게 창피함을 느꼈어요. 내가 되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일을 같은 양을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경력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내가 연봉을 훨씬 적게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1차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연봉을 얘기를 하는 게 터부시 되고 할 거보다는 까고 싶은 사람은 까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되는 게 사실 직원들끼리는 그게 선순환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스페인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엘게 너 요라 너 마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애한테는 돈을 더 줘요. 더 줄 확률이 높죠. 어쨌든 무조건 더 준다기보다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더 줄 확률이 높아요. 안 그런 친구들은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끼리 연봉 얘기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그래서 직원들의 입장에서 연봉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내가 정말 타당한 연봉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저 다른 친구가 나보다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에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더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내가 덜 받을 이유가 돼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얘기를 꺼냈을 때 회사에서 쟤는 새로 들어온 애니까 너랑 업무량이 같아도 업무 스킬의 레벨이 같아도 더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직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회사는 더 오래 다닌 사람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고 뭔가 그 충성도에 대한 베네핏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컴펜세이션을 더하는 회사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결국에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봉을 까는 거에 대해서 좀 찬성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옛날엔 되게 불편했는데 저는 제가 지금 전보다 많이 받아서 그거를 깐다는 게 아니라 제 연봉을 물어보면 알려주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단순히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본인이 일하는 양과 본인이 일하는 스킬에 맞는 걸 받는지 아니라면 이야기를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작년에 이렇게 연봉 협상할 때는 뭐 이만큼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봤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네 매니저가 이만큼 이상은 안 된다고 해도 회사에서 보면은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를 올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에스크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뭐 좀 조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대화가 돼요. 연봉 얘기를 아예 셧다운 해버리면은 그런 대화의 장 자체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좋죠? 회사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막 아무한테나 가서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물론 본인들이 친한 사람들한테서부터 먼저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서로 교환을 하고 근데 뭐 만약에 정회사 규정이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내가 회사에서 연봉 내 것 가기도 불편하고 남의 거 알기도 좀 불편하고 하다 하면은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내가 다니는 회사의 같은 분야에 나랑 같은 직종의 직급의 평균 연봉이 어떤지 인터넷에 요즘엔 다 있잖아요. 정보가. 한국에서는 요즘에 어떤 그 구인 구직 사이트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유럽에서는 레벨스 FYI라고 그 내가 사는 도시의 그 직군의 레벨의 평균 연봉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별로도 필터링이 가능해요.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 average salary in Madrid, Spain, 바르셀로나, 스페인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은 뭐 레벨별로 뭐 엔트리 레벨 그다음에 시니어 레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정도가 평균 연봉이고 어떤 회사들이 이 정도를 제시를 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바탕으로 내 현재 연봉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그 업계 평균 연봉을 받고 있는지 아니라면 왜 아닌 건지 그 회사 규모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규모고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것들도 비슷비슷한데 내가 훨씬 적게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또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정보가 힘이다. 조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 조사가 끝났으면은 내 성과 관련 정보가 또 준비가 되어야겠죠. 진짜 연봉 협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과인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로는 안 되죠. 당연히.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아웃컴,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물론 지금 당장 만약에 연봉 협상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으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뭐 다음 내가 6개월 동안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그것들이 어떤 결과로 도출이 되는지를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연봉 협상을 할 시기가 오거나 내가 연봉 협상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연봉 협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 연봉에도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직을 생각했을 때도 엄청 그게 도움이 돼요. 그게 결국 나중에 이직 면접 볼 때 다 써먹을 수 있는 나의 성과 자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데, 성과 얘기를 할 때 성과를 남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그 전에 나와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는 성과에 비해서 얼마 못 내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나보다 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은 직급인데 그 사람이 성과를 더 많이 내는 것 같다?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낸 성과에 집중을 하고 그 전에 내가 냈던 성과보다 만약에 성과가 훨씬 더 잘 나왔다. 아니면 내가 했던 업무량보다 지금 하는 양이 훨씬 많다. 내가 사실 한 명 몫이 아니라 1.5명의 몫을 하고 있다면 연봉 인상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회사는 0.5명의 월급을 세이브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성과를 준비를 하면서 왜 내가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왜 회사의 중요한 결과고 아니면 내가 했던 액션이 왜 중요한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본인이 알아야 되고, 본인이 낸 성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그 부분을 제일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연봉 협상을 하거나 인사 평가를 할 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의 매니저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했는지 이 결과가 있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명확하게 나는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더 피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흐지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중요한가? 나를 설득하려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내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사실 그 업무평가랑 연봉 협상할 때 엄청 제 스스로가 가장 큰 서포터였어요. 제가 평가 얘기를 하면서 그 누구도 맡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당장 어떤 엄청 큰 결과를 낸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게 앞으로 더 나아가서 명확해지는 거고, 근데 제 매니저가 그 부분을 평가를 제대로 안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컴펜세이션 해주지 않으면은 그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피력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에 믿어 의심치 않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게끔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어떤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죠? 근데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모든 일들이 결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내 스스로가 해줄 수 있을 만큼 근거를 찾아야 되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성과를 되게 명확하게 주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어요. 회사 내에서의 커리어 과정이 명확한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어요. 뭐 업무평가나 이런 것들 되게 두루뭉실한 회사들? 그러면 어떤 성과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좀 어렵죠. 그런 것도 인터넷에서 내 관련 직군들의 역량 그 매트릭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어떤 부분의 역량들이 꼭 강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들이 업계의 리더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나의 성과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그 매핑을 좀 하는 과정을 하면은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스토리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회사가 되게 체계적으로 커리어 파스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좀 바뀌는데 올해는 특히 더 되게 꼼꼼하게,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센스 앤 스트래터지 해가지고
질문들이 되게 세세해요. 그래서 되게 그 질문마다 스코어링을 매기고 좋은 예시들, 내가 정말로 그 스코어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예시들을 제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지금은 상황인데 그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Product Manager Competency Matrix 해서 뭐 프로덕트 매니저랑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량 차이, 어떤 부분을 더 디벨롭을 해야지 시니어 타이틀을 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내가 스스로 스코어링을 매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성과를 어디다가 내가 강조를 해야 되고 성과뿐만 아니라 또 업무 평가나 연봉 협상할 때는 또 내가 회사에서 미래에 얼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개발을 해서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 회사가 체계가 없으니까 나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핑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자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 거 활용하면 훨씬 도움이 되고 내 피치를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연봉 인상하고자 하는 그 퍼센테이지나 정확한 숫자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얼만큼 받고 싶은지를 내가 제시를 하고 거기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좀 최상의 인상 그리고 내가 제시한 그 연봉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차선으로 어느 정도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도 좀 정해놓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부르는 대로 내가 끌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개개인의 직원보다는 회사가 어쨌든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막상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이만큼 받고 싶어 했는데 그쪽에서 확 깎아버리거나 이러면은 그게 최선인가?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좀 다양한 차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만 단순히 연봉만 카드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연봉을 20%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만큼 안 된다. 뭐 10%밖에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돈 대신에 다른 베네핏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톡 옵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점심 카드. 내가 돈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다른 베네핏으로 내가 쓸 돈을 세이브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게 어쨌든 저는 영어로 계속 일을 하니까 영어 수업을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던가 이직이나 뭐 회사 내에서 성장을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데 그거를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라. 자기계발 비용을 세이브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다양한 차선의 방법들 그 다음에 내가 협상을 했을 때 얼만큼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주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앉아서 네가 제시하는 걸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처음이 진짜 힘들어요. 되게 떨리고 왠지 내가 욕심이 많아 보일 것 같고 남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라고 하세요. 내가 결국 회사는 뭐하러 오는 거죠? 내 시간과 내 역량을 주고 돈을 받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ive and take가 돼야 됩니다. 회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었는데 저도 다음 주에 연봉 협상이 있고 업무평가 있기 때문에 재준비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한 번이 어렵지 하다 보면은 진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올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모르고 못 받는 거랑 알고 못 받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해버리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남들보다 덜 받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달라.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받는지 같은 업계 같은 규모의 회사보다 우리 회사는 왜 더 적게 주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들 연봉이라는 얘기가 터부시 되지 말고 좀 다들 그 회사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연봉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하는 만큼 인상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점은 그렇다고 연봉을 너무 내 역량보다 높게 올리려고 애쓰진 마세요. 그게 나중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높게 가버리면은 나중에 독이 돼서 만약에 회사가 코스트 체크를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확인하고 누가 이만큼 받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를 체크했을 때 이게 미스매치가 돼버리면 또 잘릴 수도 있어요. 코스트 세이빙을 위해서. 왜냐면 제가 지금 오늘 저희
헤드 오브 프로덕트 오퍼레이션이랑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지금 구글 시트에 온갖 프로덕트 타이틀 달고 있는 애들 다 확인해서 코스트 체크를 하라는 태스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회사가 가끔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지만 저는 그래서 잘리는 경우를 보기도 했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 엄청 내 능력보다 더 올려서 연봉 협상을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만큼 같은 규모의 회사만큼 버는 것을 꼭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연봉 협상하는 거를 좀 찍어보고 싶었어요. 매니저가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데 올해는 어째 얼굴 보고 할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 스페인 오피스로 다음 주 오기 때문에 얼굴 보고 이번에는 업무 평가를 하고 연봉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도 준비 중이죠. 매번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모두들 일하는 만큼 역량으로 회사에 기여하는 만큼 돈을 꼭 받읍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